김민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대공황과 뉴딜 정책 바로 알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서는 이 로버트 머피의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입니다. 예. 매우 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 Political Incorrect Guide 네. 이걸 갖다가 이니셜만 뽑으면 어떻게 돼요? P, I, G잖아요. 피그. 네. 피그, 돼지. 피그. 피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게. 피그 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politically incorrect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말 하면 괜히 좀, 뭐랄까, 좀 자기 편이 별로 없어서 불리할 것 같지만. 네. 그러나, politically incorrect 하지만. 네. theoretically. 혹은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커렉트한 책이다.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번역은 류광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승만 박사의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 책을 또 번역하셨던 분이에요. 네. 실제로도 뵀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처음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번역이 꼭 필요한 책이었나 봅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그 당시에 광주과학기술원에 정철 교수님 그 지구과학, 지구환경과학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부인은 외국분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미국에서 미제스 연구소에 자기가 이런 쪽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 그래서 제가 봤더니 라스바드에 미국의 대공황 America's Great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 쉽고 알기 쉽게 그러나 깊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게 이렇게 잘 대중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자주 인용을 했고 또 이게 번역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현진권 원장님이 뭐 좋은 책 번역할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번역하자고. 정말 김민석 박사님을 모를 수가 없으시죠.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모를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책을 딱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서문을 딱 펼쳤을 때 굉장히 강렬한 공부가 띄었어요. 대공황과 뉴딜 정책에 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씩 역사적 사실과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흔히 대공황이라 그러면 어떤 사례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혹은 시장경제라는 게 참 좋다, 괜찮다. 그러나 좋은 점도 많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경기 변동이 파괴적이 되어갖고 실업이 저절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정부가 세금 말하자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말하는 토목 사업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통화 정책을 동원해가지고 화폐를 찍어서 이자도 낮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경제를 자극해줘야 경기를 자극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경제학 원론책이나 개론 그리고 재정학 이런 데 보면 그게 정부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거다.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을 풀거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좀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투자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통화도 좀 긴축적으로 하고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할 일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결국 대공황이라는 그런 걸 두고 자본주의가 마치 그냥 두면 실패로 끝나고 큰 실패로 빠진다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워낙 이게 깊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막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 진짜 그런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해 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오기 이전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인데, 후보 대통령은 자유방임론자라 가지고 그냥 시장을 그냥 놔뒀다. 그러다가 결국은 증시가 폭락하고 실업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나타나서 자본주의를 구했다. 미국 수정 자본주의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 네. 혹시 그렇게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사회주의 이념가들한테 좋은 그렇죠.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후보가 어떤 정책을 했고, 네. 그게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 책은 밝히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후보가 마치 자유방임주의를 해서 실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 해요. 구제금융도 하고, 그 다음에 리들 뉴딜이라고 후보 때도 만들고 정부 공공사업도 그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후보가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 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정책들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그 이전에 그 붐의 발생이 곧 경기 침체를 가져온 거품이 생기면 결국은 터지는데, 거품이 생기게 만든 게 1913년에 말하자면 연방은행, 그게 생겨서 연방중앙은행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한, 거기로부터 버블이 생겼고, 그 버블이 터졌는데, 터지는 걸,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걸 치유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통화, 재정 이런 걸 투입함으로써 후보가 그걸 연장시키고 그걸 더 심화시킨 게 루즈벨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역사적 사실하고 이론들을 같이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문의 끝에는 또 이런 문장으로 끝을 냈네요. 충분한 수의 시민들이 제때의 진실을 배우기만 한다면 미국은 한층 더 거대한 대공황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렇죠. 상황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게 결국은 당장의 달콤함을 취해서, 그리고 진통제만 자꾸 맞으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흔히 말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통화 발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호를 잘못 보고 이 투자를 잘못해서 했다면, 당장은 그때 투자를 많이 할 때는 붐이 일어나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임금도로 뭐도 그러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데 자꾸 거기다가 무슨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건 일종의 당장 사람들 실업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집어넣는 진통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알고, 이런 게 오히려 잘 우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리석은 혹은 옛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랄까, 이런 것들을 덜 저지를 수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수록, 이건 결국은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어떤 정책이 대중적 지지를 못 얻으면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그게 좋은 정책이라도 사람들이 당장 다른 걸 요구하고 혹은 이런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결국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별로 없죠.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접하시게 될 독자분들한테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 챕터만을 꼭 읽어라. 혹은 독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 저는 이 책이 뭐 쉽게 쓰였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옆에 인용된 책들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쉽게 쓰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궁금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많은 정책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그걸 제대로 확인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후보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했는데 루즈벨트가 했다가 안 됐는데 그걸 루즈벨트가 지휘했다. 이게 정말 맞는지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책에 쓰인 것들을 따져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박스나 이런 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일독을 한번 그런 것부터 해보면 차차차차 한 단계씩 왜 대공황으로까지 보통은 미국에서 그 이전에는 한 1, 2년 침체가 왔다가 다시 회복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929년인가요? 20년대 말 29년 그때 터진 그게 주식 폭락하고 이랬던 게 결국은 2차 대전 발발 네. 그때까지 결국은 안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회복도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오래 갔는가? 옛날엔 2년이면 됐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임금을 높여주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능력이 생기니까 수요가 생기니까 장사가 돼서 다시 괜찮아지지 않겠나.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런 아이디어로 임금 유지 정책도 해봤고. 근데 물가가 떨어지는데 임금을 유지를 하거나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은 그만한 사람들은 물가는 떨어지니까 월급이 나는 게 있어서 그냥 임금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져도 예전만큼 살만하거든. 그런데 이걸 임금을 유지 정책을 시키니까 인력은 많은 상태에서 유지 정책을 시키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 뽑지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발생. 거기다가 또 다른 정책들 세금이라든가 등등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또 관세를 갖다가 갑자기 높임으로써 다른 나라에 물건이 안 들어오면 우리 물건을 더 살 테니까 사람들이 더 팔 수 있었으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다른 나라도 다 관세를 높이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진 않는 게 다른 나라 사람. 네. 그래서 25%까지 갔었어요. 그 실업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심했겠어요. 그 전체 교역량 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웬만한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과연 대공황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미신인가 이런 의문을 크게 한번 던지고 한번 책을 한번 봐주셨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좀 후학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의 의문을 갖는다 것만 해도 큰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워갑니다.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